자, 우리 이제 한번 개별 세목 중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개별 세목을 빨리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지금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 시행령, 그다음에 뭐 각종 지방세 기본법, 또 국세 중에서도 또 소득세법 뭐 지금 국회 올라가 있는데 이게 진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될 게 지금 안으로는 좀 올라가 있는데 지금 개정 작업이 지연돼 갖고 어느 정도 좀 상임위원회까지만 통과가 되면은 상임위원회만 통과되면은 이제 나중에 총회에서 물론 뭐 법사위라든지 통과를 되겠지만 상임위원회까지만 통과되면 거의 뭐 내용은 확정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법사위원회는 이제 법률적 관점에서만 따져보는 것이고 그게 이제 총회에서 이제 통과가 돼야 이제 개정안으로 확정이 되는 건데 그게 지금 아직 요즘 정치가 항상 그래왔듯이 그래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고민 중이에요. 어쨌거나 한번 좀 가봅시다. 예. 자, 우리가 이제 개별 세목을 공부합니다. 자, 취득세 들어갑니다. 자, 지방세에서 가장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했고요. 일단 여러분 세 문제는 나온다. 반드시 보세요. 세 문제는 나온다. 그리고 많으면 몇 문제까지 나올 수 있다? 네 문제까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얘는 등록 면허세와 비교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쳐져서 네 문제를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형적인 출제 패턴이 취득세 세 문제, 등록면허세 한 문제. 출제는 취득세를 좀 더 많이 내려면 취득세 3.5, 등록면허세 0.5.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를 통합해서 한 문제로 물어보는 형태로도 출제가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개별 세목을 공부하는데요. 개별 세목을 공부할 때 구조는요 똑같아요, 여러분. 기본적 구조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본적 구조 틀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수많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을 중점적으로 공부할 텐데 한번 보면 제일 먼저 총설해 갖고 여러분 그냥 가볍게 쓸 필요 없어요. 거기 체계도 있으니까 그 흐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라든지 성격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사말이야, 그냥 소개말이죠.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 여기서는 뭐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은 없어요. 그냥 이런 겁니다라는 것만 인사드리는 거니까. 그다음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세법도 법률행위고 법률행위는 당사자로서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의 충돌적 관계가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특히 취득세 과세권자는 전형적인 도세입니다. 그랬어요. 전형적인 도세이기 때문에 뒤에 누가 나온다? 특별시, 광역시가 나옵니다. 그랬죠, 여러분? 준용 규정 잊으면 안 돼. 도 그러면 자동적으로 뒤에 뭐가 쫓아온다? 특광이 쫓아오는 거야. 시, 군 그러면 자동적으로 뒤에 뭐가 쫓아오는 거야? 구가 쫓아오는 거야, 여러분. 자, 그러면 과세권자는 이미 정리가 끝난 거예요. 납세의무자인데 이때 이 취득세 납세를 부담하는 자 별표 3개 충분히 단독 문제 출제 가능하고요. 종합 문제를 통해서도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단독 문제 못 나오면 자주 나와요. 아주 납세의무자에서.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조세 의사 결정의 첫 번째는 이겁니다. 과세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걸 판단하는데 이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 과세 대상. 어떠한 것을 취득하면 취득세 과세할 거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과세 대상으로 열거했다 하더라도 비과세에 해당이 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비과세는 과세 대상으로 열거된 재산을 뭐 했다더라도 취득했다더라도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안일비자 쓴 거야. 안일비자.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거를 말합니다. 근데 취득세는 여기서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취득의 개념이에요. 어디까지를 취득한 거로 볼 거냐라는 것이. 그래서 결론은 취득세에서 과세 여부는 이 세 가지 규정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과세 대상은 뭐 가끔가다 시험에 나오고요. 나오면 거의 주워 먹는 문제입니다. 역시 2015년대 과세 대상 종합 문제를 통해서 물어봤네요. 취득의 개념에서 특히 취득세에서 말한 취득은 어디까지 취득을 보는 거냐. 특히 취득세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규정이 바로 뭐냐면 간주 취득이라는 것이 있어요.
요 간주취득이란 것은 글자 그대로 오로지 취득세에만 존재하는 규정입니다. 오로지 취득세에만 존재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요 간주취득은 취득세가 아니면 다른 데서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간주취득 개념은. 요거는 오로지 취득세만 있어. 취득세가 아니면 다른 데서 물어볼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취득의 개념, 그 다음에 간주, 그리고 그 중에서 독특한 간주 취득의 개념과 간주 취득을 보는 종류, 이런 거 꼭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죠. 비과세는 뭐 단독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종합 문제로나 나와야 뭐 시험에 언급될 가능성은 있지만 요즘은 비과세 요건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이 시험 문제 만들기도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제가 주의할 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세 대상으로 확정이 되면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과세 시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취득의 시기에 관한 규정입니다. 자, 취득세는 우리 성격에서 행위세라고 그랬어요. 취득이란 행위가 있어야만 부과되는 성격의 행위세입니다 그랬죠. 그럼 그 취득을 언제 한 걸로 볼 거냐는 취득 시기죠. 이 규정은 전통적인 출제 부위입니다. 사실 문제 만들기는 좋습니다 이거. 근데 얘는 과거에 많이 나왔어요. 워낙 초창기 때 많이 나왔고 어떤 독특한 문제 만들기는 쉽지는 않아요. 출제위원 입장에서. 그래서 요즘에는 단독 문제는 잘 못 나오지만 종합 문제를 통해서는 꼭 한두 개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이건데 결론은 과세 시기도 결정돼서 이제 뭐 하는 거죠? 이제 세액 계산하는 거죠. 얼마예요? 조세 결론은 세법의 결론은 이거야. 얼마예요? 이때 세액 계산 요소는 두 가지죠. 뭐죠, 여러분? 과세 표준에다가 뭘 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율이죠. 얘는요, 반드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과세 표준과 세율은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얘를 안 물어보고 문제 만들다 그러면 조금 뭐 약간 포인트가 벗어났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과세 표준과 세율은 항상 시험범위다 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취득세에서 많은 규정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출전 입장에서는요, 다양한 형태로 문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러분 이걸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공인중개사 되셨을 때. 그리고 마지막 세액까지 계산됐으면 이제 마지막이 이거죠. 어떻게 그러면 납세물을 이행할 것인가? 부가징수. 예, 이 취득세 부가징수는 모든 지방세 부가징수의 기본입니다. 일단 여러분 입장에선 단독 문제로 나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출전에 단독 문제로 못 나왔다? 그러면 종합 문제를 통해서라도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취득세 부가징수 기본적 포맷만 잡아놓으면 다른 지방세는 차이점만 확인하시면 돼요. 차이점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취득세에서 공부하는 전체 구조고요. 이 구조는 다른 지방세와 다른 국세도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일단 한번 좀 보죠. 의 볼까요? 취득세 총론에서 의.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돼요.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가 취득세를 전개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인데 취득세라는 것은 일정한 재산의 취득행위 자체를 포착해서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외울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정한 재산이 바로 과세 대상인 거고 여기에 취득행위가 있게 되면 그죠? 취득행위. 행위가 중요한 거야. 취득행위가 있게 되면 거기에 뭐 여러분? 담세력. 그냥 요거는 세법 용어네. 담세력이라는 건 그냥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만 합시다. 담세력이라는 것은 글자대로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 제가 다음 주 와갖고 여러분 글쎄, 여러분 저 좀 개인적으로 축하 좀 해주세요. 제가 이번에 드디어 아파트 조그만 거 하나 샀습니다. 그러면서 강남에는 타워팰리스 63평 25억 주고 하나 샀어요. 그러더란 얘기야. 조그만 거 하나 샀죠? 그 말을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어? 스키 맨날 돈 없다 그러더니 징징대더니 뭐 하나 샀다. 그러면 그만큼 그러한 부동산 취득했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생각이 든가 여러분? 경제적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죠. 25억짜리 아파트 하나 샀대. 조그만 거 65평짜리. 그럼 그만큼 경제적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너 그만큼 경제적 능력이 있는 거니까 그게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과세를 하겠다. 이걸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세력. 담세력은 글자 그대로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담세력이라 합니다. 그러면 그 담세력을 인정해서 누구한테 밑줄? 취득자. 당연히 취득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여러분? 취득자죠 뭐. 그걸 뭐 생각해 외울 필요도 없잖아. 자, 성격 봅시다. 사람이나 사물이나 다 성격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예, 여기서 성격에서 가장 중요한 성격은 밑줄 행위세입니다. 취득세는 과세의 대상으로 열거된 재산의 무슨 권리를? 소유권이라서 분명히 누차 얘기합니다. 취득세는 뭐를 취득하는 거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행위가 있게 되면 그 행위에 대해서 부과되는 뭐다 여러분? 행위세다. 그래서 이 취득세는 항상 어느 시점을 과세 시점으로 한다? 행위 시점. 그래서 우리가 납세물 성립해서도 뭐 하는 때? 취득하는 때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라고 봤죠 여러분. 그래서 이 행위세는 또 요거 하나 적으세요. 이례적, 일시적, 우발적 과세가 됩니다. 이례적, 일시적, 우발적 과세가 되는 거야. 행위가 일어나면 그 행위에 대해서 몇 번만? 한 번만. 근데 언제 과세할지는 몰라. 일시적, 우발적. 이게 재산세와 다른 점이라 했죠 여러분. 자, 유통세 보세요. 유통세는 여러분 다 아시는 단어네요. 한마디로 말해서 과세 물건의 뭐가? 과세 물건이 뭐가 이전될 때마다? 소유권. 과세 물건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마다 그 이전 단계에서 누구한테 부과하는가? 취득자한테 부과된다. 그 얘기 여러분. 자, 제가 여러분 주택을 신축했어요. 그러면 주택의 신축이라는 무슨 취득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원시 취득이 일어났죠. 그 원시 취득이라는 무슨 행위가 일어났으니까? 취득 행위가 일어났으니까 취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취득한 걸로 벌써 과세가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이 주택을 왜 신축했냐? 무슨 목적이었느냐? 판매를 목적으로 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거를 누가 취득했느냐? A라는 사람이 취득했다. 그 무슨 취득이 일어난 거야? A 입장에서는 승계 취득이 일어난 거죠. 소유권이 발생돼서 누구한테 넘어와서 A한테 이전된 거죠. 그 이전으로 인해서 A가 취득했으면 역시 또 뭐 하겠다? 취득세 과세하겠다 그 얘기죠. 지금 물건은 몇 개예요? 물건은 하나죠. 하나. 주택이나 A라는 요거 하나라는 물인데 다만 소유권의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에서 각각의 행위에 대해서 소유권의 이전 단계에서 부과된 거죠. 그래서 드디어 아파트 분양받았다. 그래서 첫날 밤을 보낸다. 첫날 밤. 옛날 생각해봐. 옛날 생각해봐. 첫날 밤. 가슴이 뛰었어 안 뛰었어? 안 뛰었어? 아무 감정 없었어? 오로지 후회감만 밀려왔어? 그때 술만 마시지 않았었어도. 저희 집에서 맨날 듣는 소리요. 자, 그래서 첫날 밤을 보내다가 너무 심장이 뛰어서 돌아가셨어요. 상소. 그래서 항상 첫날 밤은 우황청심을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날 밤 진정시켜야 돼요. 애들은 몰라. 그래서 상속에 대해서 누구한테 넘어왔어? B한테 넘어왔죠. 그럼 B는 무슨 취득이 일어난 거야? 상속이나 무슨 취득이 일어나서 무상취득이 일어났죠. 그러면 너 뭐 했으니까 역시 또 취득했으니까 그 대가를 지급하고 안 하고 안 하고 묻고 묻지 않고 무조건 소유권이 뭐가 됐으니까 취득해서 과세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이거를 B가 다시 C한테 뭐 했냐? 증여해버렸어요. 그러면 증여로 인해서 C가 또 소유권을 무슨 취득했어? 무상취득. 그럼 또 뭐 하겠다는 얘기야? 또 취득세 과세하겠다 그 얘기죠 여러분. 요런 성격의 조세를 뭐 한다 여러분? 유통세. 물건은 몇 개인데
하나인데 그 물권의 소유권이 어떻게 될 때마다 이전될 때마다 이전 단계에서 누구한테? 취득자한테 불과한 성격의 조세를 뭐란다 여러분? 유통세.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유통은 뭐가 유통이 되는가? 소유권이 이전될 때마다 취득자한테 부과되는 게 뭐고? 취득세. 양도자한테 부과되는 게 바로 양도소득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물세죠. 전형적인 대물세입니다. 지방세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지방세는 대부분 다 대물세입니다. 특히 전형적인 대물세가 바로 뭐다 여러분? 취득세입니다. 야, 요거는 이미 설명드렸죠 여러분. 대물세, 대인세 할 때 설명드렸어요. 뭐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다? 과세, 물건에 대해서 과세이기 때문에 대물세는 성격상 무슨 과세? 개별과세, 개별과세. 그리고 거기다 무슨 세를 적용한다 여러분? 비례세를 적용하죠. 이게 대물세 성격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매매로 하나만 산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샀어. 경매를 받아서 이것도 경락받았고 저것도 경락받았고 저것도 경락받았고 이것저것 많이 경락받았어. 그러면 저는 제 명의로 4개의 취득이 일어났어. 그러면 이때 과세되는 취득세는 사람을 봐라, 물건을 봐라. 물건. 그러니까 물건 하나하나마다 취득세 과세하는 거고 그 물건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대물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예. 그리고 예. 응능과세. 응능과세. 능자가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그만큼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 능력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있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만큼 과세하겠다. 상응하는 만큼 과세. 응능과세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적으세요. 우리 부동산세법은 다 응능과세입니다. 부동산세법은 다 응능과세예요. 그럼 부동산이라는 어떤 재산을 취득했으니까 그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는 만큼 과세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똑같으니까 출전 입장에서는 얘를 가지고 시비 걸 게 없어요. 그러면 요거에 예외가 있는데 단 재산세는 응이 과세예요. 키워드 잡으랬어. 키워드. 여기는 응능 과세인데 여기 뭐라 됐어요, 여러분? 응익 과세라는 거야. 요거는 경제적 능력이라면 요거는 재산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 또는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응익 과세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재산세만 응익 과세적 성격을 띱니다. 이런 것도 가끔 시험에 나와. 그래서 취득세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무슨 과세가 나와야 되는데 응능과세가 나는데 슬쩍 뭘 집어넣는가? 응익과세를 집어넣는 거죠. 출제위원이.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응익, 익자잖아. 익자, 이익일자. 이익, 수익. 즉 요거는 재산을 뭐함으로써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걸 바로 뭐란다 여러분? 응익과세. 그래서 응익과세라는 말은 어디에만 나와야 돼? 재산세. 재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세법은 다 무슨 과세다? 응능과세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성격, 행위세 다음 실질과세. 이거 꼭 잡으셔야 되겠네요. 실질과세. 그리고 옆에다 붙여주세요.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말을 좀 집어넣어주세요. 이건 좀 입문 과정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것은 요거는 적어놓으세요. 우리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장 기본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원칙이라고 여러분? 기본 원칙이라고. 그러면 모든 조세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기본적이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실질 과세 원칙이란 건 도대체 뭐를 말하냐? 실질 과세 원칙이 뭐냐라고는 절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한테. 이론적인 내용은 시험이 안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설사 나왔다도 이론적인 내용은 답이 아니다?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 이론 갖고 여러분한테 답을 요구하진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질 과세 원칙은 어떤 특정한 경제적 사건에 대한 경제적 실질과 적어놓으세요. 이거는 그에 따른 어떤 법률상 형식적 요건이 법률상 형식이, 즉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서 키워드는 실질과 형식이 키워드입니다. 이게 일치가 되면 전혀 문제가 없죠, 여러분. 실질과 형식이 같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느 걸 기준으로 해서 과세하느냐 상관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 할 때냐? 다를 때가 문제입니다. 다를 때. 다를 때가 문제죠. 그러면 이렇게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한 경제적 실질과 그에 따른 법률상 형식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자, 우리는 뭐에 따라서 과세하라? 실질에 따라서. 이거를 바로 무슨 과세 원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 과세 원칙이랍니다. 우리 조세 이론상은 여기에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귀속의 실질과 거래 실질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됐을 때 주의할 게 있죠. 자, 우리 실질 과세 원칙에 실질 소득자는 A입니다. 근데 명의상으로는 B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귀속의 실질, 소득의 귀속인데, 누가 소득을 먹은 거냐? 이게 일치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일치가 되지 않을 때가 문제죠. 명의상으로는 누구 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B로 되어 있죠. 근데 실질은 누구란 얘기야? A란 얘기입니다. A란 얘기입니다. 바로 공인중개사 여러분이 업에 종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 소공이 들어가거나, 소공은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증이 없는 분하고 같이 사업을 하면서 명의를 네 명의로 하자 그러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사업자 명의를 공인중개사 자격증 갖고 있는 네 명의를 하고, 실질적 사업 주체는 증이 없는 자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실질적인 사업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합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 그럼 그렇게 하지라고 하는 거죠. 그럼 명의상 소득은 다 누가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잡혀요? B. 과세관청은 A 거로 봐요? B 거로 봐요? B 거로 봅니다. B 거로. 근데 실제로 누구 거란 얘기야? A 거란 얘기죠. 대내적으로는. 대내적으로는 A지만 대외적으로는 B란 얘기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당사자 관계죠. 과세관청은 제3자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니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과세관청 제3자죠. 그러면 당연히 과세관청은 누구를 기준으로 가세요? 과세관청 예를 볼 수가 없다니까. 예를 보고. 이해하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과세관청은 B거로 본다니까, B거로. 근데 실은 누가 부담하기라는 거야? A가 부담하기라는 거죠. 근데 사람이 항상 일이 있죠. 처음에는 다 좋습니다. 근데 항상 끝날 때가 문제입니다. 끝날 때가. 그러면 이 B한테 부과되는 세금을 누가 부담해야 된대? 근데 헤어질 때 애가 그냥 가버리죠. 헤어지면 끝까지 챙기는 거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맨 처음에 언니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학원에서 같이 다니던 언니야. 정말 성격 좋아. 잘 알아. 보통 여러분이 나중에 공인중개사 업에 종사할 때 보면요, 업계에서 만난 사람하고 동업하기는 힘들어요. 왜요? 그때는 경제적 이익 관계로 뭉친 거죠. 경제적 이익 관계로 뭉치면 경제적 이익이 깨지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이런 케이스죠. 경제적 이익이 깨져버리면 그때는 깨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동업을 같이 하려도 가장 여러분 우리 누구? 학원에서 짧지 않은 기간 1년, 2년 동안에 같이 보면서 저 언니는 성격이 어떻고 이 언니 어때? 쟤랑 같이 참 일하고 싶어.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이제 알게 돼 서로가. 나는 실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아는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동업하면 대부분 다 학원생이 됩니다. 같은 학원생. 그래서 짧지 않은 기간 같이 다니면서 여러분이 지금은 가장 아무것도 숨길 게 없는 가장 솔직한 상태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여기서 뭐 내 잘났다 뭐 하여튼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이 그냥 같은 학원생랑 같이 뭉치면서 언니 뭐 잘 돼 서로 동료하고 뭐 지난주 언니가 안 나왔어 내가 언니 그거 챙겨놨어 그리고 좋고 뭐 감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잘 통합하죠. 그런데 어디서 나가면 업계에서 만나서 오로지 경제적 이익관계로만 뭉친 거죠. 헤어질 때가 문제. 항상 문제는 헤어질 때 문제야. 자, 얘가 내야 되는데 얘가 안 내고 가버려서 튀었어. 그럼 과세관청 누구 잡으러 가요? 비 잡으러 가요. 비 잡으러.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 명의대우나 하시면 안 됩니다. 끝날 때 얘가 안 내고 튀면 어떡할 거냐고. 얘가 다 덤탱이야. 그럼 우리 세법 무슨 과세원칙이야? B는 억울하죠. 당연히 어떻게 돼, B는? 이게 내 게 아니라 누구 거다 하고 A 거라는 걸 과세관청이 파악해요? 이 사람이 파악해요? B가 증명해야 됩니다. B가. 명의상으로 나지만 내 게 아니다 라는 걸 내가 과세관청이 인정할 수 있게끔 뭐 하면 증명하면은 무슨 과세원칙에 따라서 실질 과세원칙에 따라서 얘한테 고지했던 걸 얘한테 바꾸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예. 근데 그걸 내가 뭐 하지 못하면 누가 내요? 내가 내는 거예요. 덤탱이에요. 덤탱이. 여러분 민계공원 열심히 하지만 실무 나가시면 없어요. 세금 문제예요. 다 세금. 까불고 있어. 이런 일이 발생할 거예요? 안 할 것 같아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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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일이. 자, 보세요. 제가 구리에서 뭐 강의 때 30대 초반에 합격자가 있었어요. 교수님, 제가 이 업계 종사하고 싶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이지만 일찍 이 분야에 들어서 전문가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네가 구리시에서 부동산의 경제 활동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그래 네가 뭐 6개월, 1년 정도 배울 의욕을 갖고 있다? 그럼 저는 그냥 강남으로 가라 그랬어요. 강남으로 가라는 이유는 강남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대재벌은 아니지만 중산층 이상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서 배워라. 그들이 보는 부동산의 시각과 네가 부동산을 보는 시각이 같은지 다른지를 봐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지 배워라. 갔어요. 그래갖고 가니까 공인중개사 업외하신 분이 어르신이에요. 실질 사업자는 어르신인데 명의를 다 누구라는 겁니까? 공인중개사 명의로 다 모든 계약서 쓰고 도장 찍죠. 그리고 그 대가를 받는가 공인중개사는. 근데 문제는 돈을 버는 실질 사업자는 법률에 저촉을 가능하면 받으려고 그래요? 안 받으려고 그래요? 안 받으려고 합니다. 돈이 된다면 합니다. 돈이 되면 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공인중개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법률에 저촉을 받는지 안 받는지 이것부터 따지고 있죠. 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사업자는 어떻게 하자고? 추진하자고 그러는 거 얘는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죠. 그럼 누가 센 거예요? 사업자가 세죠. 가자. 안 하면 너 나가라 그 얘기죠. 그런 일이죠. 그리고 나서 헤어질 때 그러면 지금 공인중개사의 모든 계약서에 사인은 누가 돼 있어? 공인중개사명이 됐죠. 실제 주관은 누가 했어요? 했죠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을 배우는 건 좋은데 여기서 많은 트러블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실제 6개월 1년을 버티는 경우가 드물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든 얘를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죠. 얘는 저쪽밖에 없어. 모든 명의는 다 누구 명의로 하는 거니까 이 사람 명의로 하는 거죠. 돈은 누가 먹고요? 얘가 먹고 일정 수수료만 주면 되는 거죠. 그 돈을 벌려면 어떻게 돼? 사업을 하는 수밖에 없죠. 사업 안 하고는 셀러리맨 갖고는 돈을 못 번다는 얘기죠. 문제는 나중에 문제죠. 헤어졌을 때 여기에 대한 매매 중개라든지 임대차 중개든 모든 법률적 책임 누가 지는 거예요? B가 부담하는 거죠. 이해하세요? 이해하시냐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세금 문제는 누가 쫓아가요? B가 쫓아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고 실무 나갔을 때 이런 일은 가능하면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명의 빌려주는 건 진짜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얘가 법이냐? 없어졌어, 해산해버렸어. 법인은 없어지는 거죠? 페이퍼 컴퍼니야 그냥. 없어지면 끝이야. 그럼 세금 안 내고 튀어오면 얘 어떡할 거야?
요때에 우리 국세기본법은 납세무 확장제도라서 여기에 그럼 이 당시 실제 대표이사가 있을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우리 앞에서 있었던 제2차 납세무자. 여기 잠깐 우리 한번 봅시다. 잠깐 어디 보시냐면 납세 의무자의 용어, 예, 여기 156쪽에 여러분 있죠. 찾으셨어요? 156쪽 반가로 3번 제2차 납세무자 있죠, 여러분. 본래의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뭐에 가름해서 납세자에 가름하여 납세 의무를 지는 자, 이걸 보란다. 제2차 납세무자 소득국세기본법상 4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청산인, 해산인이라는 게 있어요. 법인을 뭐하면서 해산하면서 청산에 참여한 자가 그 해산하는 법인에 대해서 부과된 세금을 내지 않고 해산됐을 때 그를 대신해서 법인을 대신해서 해산에 참여하거나 청산인이 제2차 납세물을 부담하게 됩니다. 시험에 2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2차 납세무자. 그럼 여기서 공인중개사업과 관련된 제2차 납세무가 뭐가 있냐면 적으세요. 사업의 양수도. 아주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된 제2차 납세의 대표가 바로 뭐냐면 사업의 양수도입니다. 사업의 양수도, 양도, 양수. 사업을 넘겼다고 넘기고 받았다고 바로 공인중개사업과 관련된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즉 여러분이 시험에 뭐 했습니까? 합격했습니다. 잘 오늘 여러분 잘 오셨어요. 세법은 절대 빠지지 마세요. 세법 시간 틈틈이 여러분이 알아야 할 반드시 중요한 세법적 팁을 말씀드릴 거예요. 한꺼번에 못 줘요. 결석할까 봐. 그러나 반드시 그날 때에 따라서 여러분이 정말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알아보기도 껄끄러운 문제를 말씀드릴 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 여러분이 잘 보세요. 내가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개업 사업을 할 때는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기존 공인중개사업을 내가 포괄 승계받아서 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기존 공인중개사 사업장을 인수받는 거. 예, 그거 생각하시면 돼. 기존 공인중개사 사업장을 뭐 하는 거? 인수받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아예 사무실 뭐 하는 거? 차리는 거. 2가지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항상 이번 합격자 모임할 때도 가갖고 이번에 사전교육 받고 곧바로 업에 종사하겠다 그러는 분이 있었고 제가 그랬어요. 기존의 사무실인데 지금 싸게 나왔대. 권리금도 없이 장사는 잘 된대. 그럼 100% 사기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입장 바꾸는 거 생각합시다. 공인중개사 사무실 잘 되는데 그게 매물로 나와요?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옵니다. 여러분. 돈 되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텁썩 물어버리죠. 권리금도 이번에 아주 거의 안 받겠대. 언니니까 내가 정말 싸게 주는 거야. 그 언니가 어떤 언니인지는 몰라요. 진짜 언니니까 내가 권리금 거의 안 받고 주는 거야. 그럼 솔직히 말해 사회에서 만난 경제적 이해관계를 얽히는 사람이 자기가 대가를 희생하면서 그 상대방과 유지할 사람이면 웬만한 사이가 아니면 힘들죠. 그걸 덥석 물죠. 그리고 나중에 인수 들어가니까 하고 들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권리금은 그래도 좀 주고 나왔죠. 매달 임차료만 깨주고 있죠. 보증금 까진 소리가 제껏 들리고 있죠. 스트레스 받고 이제 뒤집어져. 많은 분들 뵙니다. 저는 매년 봐요. 이때 주의할 게 여러분이 사업을 넘겨 받았죠. 자 보세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야 나 드디어 이제 신규야. 삐약삐약. 지금 여러분들 실제 필드에서는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다. 빨리 와. 빨리 와. 이번에 쏟아져 나왔죠? 이제 넘기는 거죠. 기존에 뭐 한 사람들 물린 사람들이 지금 넘기길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 하는가? 장사는 잘 되는데 내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갖고 이걸 못하게 돼서 너한테 넘기는데 내가 너니까 권리금까지 못 받겠다. 야. 생각합시다. 냉철하게 생각합시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따지는 판국인데 그 언니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다고
받을 돈 안 받고 넘기냐고. 정말 이 언니가 무슨 지방으로 내려가거나 해외 나가거나 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형편은 그거는 괜찮겠죠. 근데 그게 아니야. 옆 동네 살고 있어 지가. 그럼 제가 볼 땐 99%는 뽕입니다. 절대 물리면 안 돼. 그리고 내가 했어 받았어 그러면 이때 여러분 줘야 될 겁니다. 이때 이 A한테 부과된 각종 뭐 국세나 지방세를 이 사람이 다 내야 됩니다. 뭐 하기 전까지 발생한 거, 양도하기 전까지 발생된 세금 문제를 누가 내고 끝내야 돼요? A가. 근데 만약에 A가 안 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또 안 씁니다. 여러분이 또 안 씁니다. 양수자가. 이자가 바로 제2차 납세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의 사업을 뭐 할 때는 양수도 받을 때는 그 사람이 무슨 문제를 확인하셔야 됩니까? 세금 관계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국세, 사업 소득세, 부가가치세 안 낸 거 있다. 안 냈는데 그걸 사업하고 얘는 이제 튀는 거죠? 분명히 튑니다. 내가 볼 때는 튑니다. 그러면 세무서는 얘가 도망갔으니까 얘 잡아 못 잡아? 그때 누굴 잡겠다는 얘기야? 그게 바로 제2차 납세의자입니다.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워요. 까불고도 있어요. 민계공이 중요한 게 아니야. 실무 나가면 여러분. 그러니까 실무 나가셨던 분이 제 카페에 자꾸 저랑 인적관계 유지하려는 게 그래 나가봐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해봐. 여러분 프로야 이제 시험 자격증 학교에 나가서 그럼 명색이 부동산 전문가라 사무실 오픈해서 딱 앉았는데 고객이 와서 물어보는데 아유 제가 오늘 이번에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경험이 없어서 잘 몰라요. 그러면 그 고객 여러분 신뢰하냐고. 망하는 거야. 그래서 고객 앞에서 모른다는 소리는 못하죠. 모르겠다는 그 제 카페에 그런 일이 있어.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대. 교수님 그 말이 진짜 농담인 줄 알았더니 가니까 진짜 그 생각이 여기 뇌리에 떠오르대.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근데 그 말을 못하겠대. 못하니까 급하죠. SOS는 쳐야죠. 어디다 물어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막 문자 때리고 막 그러는 거죠. 교수님 헬프미. 제 핸드폰에 지금 와 있는 게 있어요. 고지서, 과세고 통지서 와 있는 것도 몇 개 있고. 그때만 안 넣지 않다? 평소에 존경했대.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씨. 맨날 쉬는 시간에 혼자만 먹더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사업의 양수입니다. 진짜 여러분 이거는 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내가 기존 공인중개 사업을 뭐 할 때는 양수도 받을 때는 반드시 채권 채무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세금 문제를 체납한 상태에서 뭐 해버리면 양도해버리면 여러분은 또 앉게 됩니다. 특히 이 양도하는 관계에서 여러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또 달라집니다. 단순한 부동산의 양도를 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고요. 사업이 포괄적 양수가 되면 이때는 부가가치세는 과세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복잡한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거 실제 일어나요 여러분? 당장 일어나. 학교 가시면.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원칙을 뭐란다 여러분? 실질 과세 원칙이랍니다. 잡으셨죠 여러분? 이게 무슨 개념인지는 아시겠죠 이제? 예, 잊지 마세요. 그래서 세법 우리 공부할 때는 항상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거죠. 제일 먼저 나오면 무슨 상이 나와야 되냐? 사실상이란 말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손님 상 들어갑니다. 그럼 무슨 상이 나와야 돼? 사실상.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시험에 나오는 게 요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상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예, 시험에는 얘보다 얘가 더 잘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공부 요령이 있어. 원칙만 씨에 빠지게 해봐서 여러분 별 효과 못 봐. 출제는 원칙 갖고 잘 안 물어보거든요. 뭘 갖고 물어봐요? 예외를 갖고 장난 물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그때는 사실상이 확인되면 뭐로 가는 건데? 사실상. 근데 얘가 확인이 어떻게 하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야. 그럴 때는 어디로 가는 거야? 공부사. 이쪽으로 가는 거죠. 뭐. 그리고 하나 더 어디인데? 요 실질 과세 원칙의 예외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형식주의 과세입니다. 이것도 적어놓으세요.
실질 과세 원칙과 반해하는 게 뭐다? 형식주의 과세 원칙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있다 없다? 없다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뭔가 나한테 뭘 요구하지 않는데 나한테 대가를 지급한다? 그건 여러분 뭔가 있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정말 답답해. 무슨 다단계 판매 이런 거. 기획부동산 들어가지 마세요. 판매 실적에 따라 주는 기획부동산 있잖아. 참 사기죠.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겠죠. 기획부동산 쪽으로. 실적급으로 받는데 갖다 결론 물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녹록지가 않아요. 돈 벌 거 있으면 벌써 돈 되는 거면 다 이미 잡고 있어, 안 잡고 있어? 잡고 있어. 근데 갑자기 여러분부터 돈 주겠다면 그거 아버지도 안 주는데 두 눈 뜨고 버티고 있구만. 실질 과세 원칙이 뭐예요, 여러분? 형식주의. 그럼 얘는 글자 그대로 뭐로 가라는 얘기야? 둘 중에 어떤 남 잡으라고, 여러분? 형식이 들어. 어려운 거 아니죠? 이때 여러분 꼭 하나 주시오. 요 형식주의를 취하는 게 바로 딱 하나가 있어요. 등록면허세. 잡으셔야 돼요. 형식주의 과세 원칙을 취하는 놈이 뭐다, 여러분? 등록. 대부분의 모든 조세는 뭔데? 실질 과세 원칙이죠. 그러니까 상 찾으면 무슨 상 나와야 돼? 근데 얘는 뭘 찾아야 돼? 공부상이죠. 이게 또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거죠. 등록 면허세를 과세할 때 공부상의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다. 그럼 등록 면허세는 뭐에 따라서 과세하냐? 공부상 현황에 따라서 가요. 이거 다 시험 기출문제입니다, 여러분. 허이 참네. 어떤 분 저보고 사기치는 것 같다고 그러는데 무슨 사기를 쳐 내가 여러분한테. 이게 시험이야. 그러니까 출제는 이런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씨 빠지게 원칙 뭐 이거 일반적인 패턴 씨 빠지게 외봐 소용없다는 얘기야. 그거에 뭐를 봐요? 예외 튀는 놈을 제가 얘기하는 게 계속 튀는 놈을 잘 봐라. 튀는 놈을. 출제는 튀는 놈을 좋아합니다. 요즘 또 일요일마다 뭐 K-팝 스타인가 뭔가 또 파이브 진행하죠. 안 봐, 여러분들? 복면 가수만 보나? 가수 되려고 신빙들 나오잖아, 막 오디션 보면서. 그럼 거기 여러분 출전 거기 그 저기 심사위원 3명 있죠. 3명 있죠. 걔들이 좋아하는 특성을 잘 보세요. 걔들 좋아하는 스타일이 다 있어요. 그걸 알면서 나가야지. 까불기 있어. 걔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뭐예요? 튀는 애들을 좋아합니다. 튀는 애들. 절대 일반 평이한 애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뭔가 독특하고 개성 있고 튀는 애를 좋아합니다. 출전도 어떻게 해? 튀는 애를 좋아합니다.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우리 세법을 1년 내내 강의할 때 세법을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손님 상 찾으세요. 그럼 무슨 상 찾고? 사실상. 근데 얘가 확인이 안 된다라는 뭐가 제시가 되면 조건이 제시가 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가는가? 공부상이죠.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등록면허세, 재산세 다 나오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여러분, 취득의 개념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취득의 개념 169쪽 밑으로 내려가셔갖고요. 169쪽 맨이 엄격한 무슨 주의? 실질주의. 여기 보세요, 여러분. 찾으셨어요? 예. 부동산 등의 취득은 밑줄 뭐를 하지 않아도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도자가 중요한가? 도자가 실은 뭐는 안 했어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았어도 밑줄 뭐하면 사실상 이거죠. 취득하면 우린 취득세 과세 한다 안 한다? 한다 그 얘기죠. 한다. 내가 사실상 취득했는데 아직 뭐를 안 했어? 등기를 안 했어. 매수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서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 등기를 안 해서 우리 취득세 세법은 과세 한다 안 한다? 한다. 뭐가 안 돼서도 등기. 그런데 등록면허세 갑시다. 잠깐. 어디 가시냐면요. 예, 174쪽으로 좀 가겠습니다. 174쪽. 자, 오셨어요? 174쪽 등록면허세 납세 문제 좀 잠깐 봅시다. 자, 등록하는 자인데 등기 명의자. 자, 동그라미 10번 있습니다. 여기는 뭐라 했어요?
등록하는 자, 등기 명의자를 말하고 이때 등기 명의를 누구를 말한다? 외관상. 시뻘겋게 외관상. 무슨 말이 안 나왔네? 사실상이란 말이 아니잖아. 시뻘겋게. 그래서 거기다 적어 놓으셔야죠. 무슨 주의 과세에는? 형식주의 과세죠. 상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 상 바뀐 게 보여?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등록면에서는 절대 그 옆에 대주세요. 사실상이란 말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사실상이란 말은 X. 시뻘겋게. 요 놈만 사실상이란 말이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죠, 이런 게. 사실상의 현황과 공부상의 현황이 다를 때 등록면에서는 뭐를 가지고 와서 하느냐? 당연히 어디로 가는가? 공부상으로 가는. 얘는 사실상이란 말이 못 나온다고. 무슨 주의를 취하니까? 형식주의를 취하니까. 그러면 남들 다 실질 과세 원칙을 취하는데 얘는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는 거야?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죠. 그럼 물어봐야죠. 등록면에서는 너 남들은 다 실질 과세 원칙을 취하는데 왜 너는 형식주의 과세 원칙을 취하니? 그러더란 얘기야. 그럼 얘들 또 눈물 사연이 있어 없어? 있겠죠, 있겠죠. 그거는 바로 우리나라 등기부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기법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뭐 들어갔으나 안 들어갔으나 차이는 없을까? 자, 여러분, 등기 담당 공무원은 등기 신청에 대해서 실질적 심사 권한이다, 형식적 심사 권한이다. 형식적 심사 권한입니다. 즉 등기 신청에 대해서 형식적 요건을 구비만 하면은 등기를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받아줘요. 그들은 실질적인 심사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 그자가 진정한 권리자임을 확인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등기부의 등기 기재사항은 추정력만 제공해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등기부 기재사항은 여러분 추정력만 제공하지 공신력이 없습니다. 맞는데? 공신력이 없다 그럽니다. 여기서 공신력이 없다는 것은 등기부상 기재사항이 사실상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 그럴 것이다는 뭐만? 추정력만 제공합니다. 그러면 등록면에서는 그러한 추정력만 제공하는 등기 행위를 과세 객체하다 보니까 등록면에서도 형식주를 취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어디서 못 듣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등록면허세가 무슨 주의를 취하는 이유는 형식주의 과세 원칙을 취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등기부 제도 때문에 그렇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얘가 아니면 등록면허세가 아니면 뭐가 나와야 되는가? 사실상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등록면허세만 무슨 주의야? 형식주의. 그러니까 얘는 외관상 형식상을 따진단 말이야. 공부상은 했죠. 사실상과 공부상이 다르면 얘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공부상. 그래서 얘는 절대 무슨 말이 나올 수가 없다? 사실상. 요거는 어디서만 존재한다? 등록면에서. 그럼 나머지 다 어디로 가라? 실질 과세 원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이 나면 무슨 상? 사실상. 그래서 재산세 가봅시다. 납세무자 갑니다. 재산세 176쪽 갑니다. 납세무자 1번. 재산세 어느 날 현재? 과세는 그렇죠. 보유세는 무조건 어느 날 현재를 했어요. 과세 기준일. 오늘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기는 언제라고 했어요, 여러분? 6월 1일. 현재 그 재산을 밑줄 뭐 하는 자? 소유하는 자죠. 무슨 세니까? 보유세니까 무슨 말 나와야 돼? 소유하는 자죠. 그런데 그 앞에 말이 더 중요해요. 무슨 상? 시뻘겋게 사실상. 결국 출제는 그거 갖고 장난칩니다. 그걸 뭐로 바꿔? 공부상으로 바꾸면 잡아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 의제나 납세무자 1번 보세요. 자, 재산세도 무슨 과세 원칙이니까? 실질 과세 원칙이라 무슨 상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근데 1번 보세요. 의제나 납세무자 1번.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관한 변동이 있었어.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기 1번과 2번은 묶으시고요. 1번과 2번은 대전제 조건이 뭐냐면 등기가 안 됐다는 게 문제입니다. 적어놓으세요. 등기 X. 소유권이 뭐가 됐는데 이전됐는데 그에 따른 뭐가 안 됐다? 등기가 안 됐다는 게 1번과 2번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지금 사실상 매매로 뭐 했는데 매수했는데 매수자가 뭐로 안 하고 있는가? 등기를 안 하고 있는가? 이전 등기를. 그러니까 공부상이 계속 누구면에 잡히는가? 매도자.
그 매도자가 이때 야 얘가 등기를 안 해서 지금 매도자 내 명의로 돼 있지만 이거 내 게 아니라 매매로 인해서 누구한테 넘어갔다? 매수자한테 넘어갔다는 걸 거기 밑줄 뭐 신고 밑줄 변동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 여기 써져 있죠? 신고를 근데 문제는 했대 안 했대? 안 했대. 이 조건을 잘 봐야 돼. 여기는 조건이야. 조건 갖고 장난치는 거야 출제원이. 신고를 자 했으면 적으세요. 위에다가 했으면 그러면 당연히 무슨 원칙?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누가 내야 되는 거야? 사실상 처리해내는 거죠. 근데 여기는 조건이 바뀌었네. 뭐라고 돼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거기 봐. 사실상의 소재를 알 수가 없대. 원칙이야 예외야 지금? 예외죠. 원래 누굴 잡아야 되는데? 사실상을 잡는데 얘가 신고를 해서 안 해서 안 했어. 등기도 안 돼서 사실상의 소유자를 모르겠다.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거죠. 딱 동그라미 뭐야? 공부상. 그래 출전이 바로 그런 거 물어보는 거야 시험에는. 결국 1번에서 출전이 장난치는 건 뭐야 여러분? 공부상 사실상 이거 구분해봐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얘는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는 겁니다. 나온다 그랬고요. 나왔고요. 또 2016 또 나와. 왜? 얘는 출전에 너무나 다양한 형태로 문제를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출전 입선 문제 만들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얘들은 다 튀는 애들이야. 다 뭐 하는 애들이야? 튀는 애들이야. 튀는 애들 좋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주구장창 시험에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개념 패턴 잊지 마시 바랍니다. 자, 다시 취득세로 오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과세 원칙이요? 실질 과세 원칙. 세법에서 정하는 무슨 원칙이에요, 여러분? 무슨 원칙이에요? 기본 원칙이에요, 세법상. 그러니까 모든 조세 어떻게 한다? 기본이며 공통적으로 정한다. 이거죠. 제가 기본이란 말을 동그라미 친 거는 기본이며 공통 모든 조세 어떻게 된다?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요거에 뭐가 있다? 예외가 있다. 그게 뭐다? 형식주의인데 그 형식을 취하는 놈이 뭐다? 등록 면허세다. 요 놈은 아니면 다 어려가라. 실질과세. 그래서 상이나 무슨 상? 사실상을 잡아야 된다. 근데 사실상의 확인이 안 된다라고 조건이 어떻게 되면 제시가 될 땐 그때는 예외 뭐로 갈 수밖에 없다? 공부상. 그게 우리 아까 보았던 재산세 납세문제 그거죠. 아까 등록에서 봤었죠 여러분? 여기는 뭐가 나왔어? 외관상. 그래서 절대 사실상이란 말이 나올 수 없다. 뭐는? 등록 면허세는. 이해하셨나요?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